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벌써 2022년 5월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인들 정치 감사하면서 자, 세계 유통기업의 변화 흐름이 지금 있어서요. 제가 이제 세계 유통기업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매출 규모 하면 어디에요? 1등은 월마트입니다. 자,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 1위 어딜까요? 박 PD님. 아마존. 맞습니다. 자, 중국 하면 생각나는 데가 있죠. 중국 하면은 전자상거래 1위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알리바바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뭐 드론이라든가 무인 로봇 해갖고 하면 어디요? 찡똥닷컴 있죠. 자, 요 네 회사, 네 개 회사, 뭐 주식이라든가 시가총액, 간단한 경영 흐름, 포인트로 한번 좀 보고요. 우리 한국 유통기업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 유통기업 흐름과 상황. 전 세계 유통기업 1위 하면 저도 이제 유통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 생각나네요. 월마트입니다. 1962년에 아칸소주에서 시작해서 창업자 샘 월튼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전국에 뭐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만들고 전국 체인화시키고 항상 우리가 물건을 싸게 판다 보였죠. EDLP, Everyday Low Price로 전략했던 게 미국의 월마트였습니다. 자, 80년대, 1990년대 최강대, 2000년, 2010년까지도 전 세계 지금도 뭐 매출 규모 1위지만요. 월마트는 최강대로 달렸습니다. 근데 월마트를 갖다 추월하기 시작하고 추격한 것이 1995년, 94년, 95년에 시작한 아마존, 제프 베조스. 당시 회사라면 저도 이제 해외에서 생활했지만요. 자, 제프 베조스가 뉴욕과에 아마 부사장을 하다가 나와서 인터넷이 망이 열리면서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 브로드밴드가 되니까요. 와이프하고 전 세계 CD, 책, 주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전자상거래를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월마트는 오프라인 최강자였는데 2000년들 들어오면서 매출 규모의 수익 구조를 오랜 동안 적자를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어느 세월에 아마존의 A부터 Z 이 시장이 지금 커갔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기업들은 항상 호재와 악재가 있고요. 순풍과 역풍이 있는데 순풍을 맞은 것이 아마존이었죠. 자, 2010년도부터 이제 주식 가격, 주가도 올라가지만은 아마존은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수입, 우리가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하면은 집 앞까지 아니면은 수출 수입, 항공화물로 다 오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은 게 어디예요?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여러분들 이제 서서히 우리가 회복되고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2년 동안에 발이 묶이면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월마트보다는 아마존의 시가총액도 있지만은 주식, 매출 규모가 엄청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전 세계 한 3개국 이상 국가에 주로 이제 선진국들을 먼저 공략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재팬, 뭐 아마존 브리티시 영국, 아마존 캐나다, 아마존 호주, 그 다음에 아마존에 관련된 뭐 중국도 물론 차이나도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본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존을 벤치마킹 해갖고 한 것이 우리나라의 쿠팡이었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쿠팡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했지만은, 쿠팡은 벤치마킹 했지만은 새로운 신비즈니스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식도 그렇고 돌파구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세계 유통기업엔 그 외에 워낙 유명한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트코라고 들어보셨죠? 네. 저기 우리 양재동에 있는 아주 좋아합니다. 뭐 회원제 클럽 멤버십 홀세일이라고 돼갖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거는 연회비 뭐 요즘 뭐 한 4만 원, 4만 5천 원 하나요? 달러로도 계산해갖고 연회비의 등급에 따라서 업무용 물건을 싸게 사는 거죠. 전 세계 매장 규모가 상당히 많은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유통 보면 제조도 특히 유통 기업들은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 국가별로 컨트리에 들어가서 지역에 봐서 이제 점포들이 있으면요. 전 세계에서 헤드 오피스라든가 거기서 빅 이벤트를 행사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 지금 거의 아마 요즘도 1위 매장일 거예요. 양재동이. 뭐 7천억, 8천억 정도 매출할 거예요. 그 단일 점포로. 그러면은 그 정도 최고의 기업들한테 어워드 수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코스트코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뭐 개인도 그렇고 또 거기 가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물건 많이 사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목받는 게 코스트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에 홈데포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근데 예상외로 미국의 세계적인 유통기업 중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주식이나 시가총액 하다 보면요. 백화점이라든가 관련된 전통기업들이 그냥 시가총액이나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온라인 기업은 당분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세계 유통기업 실적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현 시점에서도 2025년까지 거의 약 1.5배에서 2배가량 온라인만 성장합니다. 슈퍼마켓, 카테고리 킬러, 하이퍼마켓, 디스카운트 스토어, 드럭스토어 계속 한 10% 전후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격히 성장했던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 CVS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성장에서 조금 멈춘 것이 캐시앤드 캐리, 클럽, 어페럴, 디파트멘트 스토어, 백화점 이쪽 같은 경우는 예상에 조금씩 소폭 상승하지만은 예상했던 만큼 큰 폭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짜잔 월마트와 아마존 한번 좀 매출 실적 비교해보겠습니다. 월마트는 2021년 매출 실적.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의 결산이라는데 주로 우리나라는 결산년 월이 언제죠? 2021년 하면은 12월 결산이 많죠, 우리나라는. 네, 12월 결산. 그렇죠. 회사마다 다릅니다. 뭐 어느 회사는 3월 말 결산, 네. 그 다음에 어느 회사는 1월 말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월마트는 1월 결산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2월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 2022년 올해 1월에, 그러니까 2021년 실적이죠. 매출 규모 나온 거 729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3% 증가. 2021년 1월 결산은 711조 원, 2020년 1월은 667조 원입니다. 7% 증가합니다. 자, 주가도 4월 27일 월마트 154.24달러 해갖고 시가총액이 540조 원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540조 원이면 제가 요즘 한국의 주식도 삼성전자 주가 지금 뭐 7만 원 끌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넘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을 때가 540조 원을 기억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주식,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월마트가 지금 회복해서 반등해서 올라가고 시작합니다. 참고로 월마트 주가 지금 154달러인데요. 자, 2016년에 1월 달에 61달러, 2017년 68달러, 2018년 1월에 98달러, 2019년 1월에 93달러, 2020년에 104달러에서 150달러. 그래서 이제 월마트도 코로나의 수혜로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아마존의 매출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월마트하고 매출이 겨우 100조 원, 130조 원까지 지금 좁혀졌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2021년 매출 12월 30일 결산 나온 거 보니까요. 598조 원입니다. 600조 원입니다. 그럼 월마트하고 별 차이 없어요. 130조 원. 자, 2020년에는 491조 원, 2019년에 실적은 357조 원. 그러니까 38%, 26% 평균 30%의 고성장을 아마존이 하다 보니까 아마존은 아직까지 지금 매출 규모 월마트에 이어서 2위지만은 큰 폭으로 지금 증가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월마트의 매출 규모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당연히 이제 월마트는 홈그라운드 미국에서의 비중이 가장 많고요. 또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진출해갖고 월마트는 진출한 국가도 있지만은 또 철수한 국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박표진이 옛날에 한국에 월마트 진출한 거 기억나요? 네. 아마 그 당시에는 좀 젊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 자, 그래요. 월마트가 한국에도 옛날에 프랑스의 까르푸르도 진출했고 맞습니다. 월마트가 진출하다 월마트가 이제 철수하면서 그러갔다가 이마트가 인수했죠. 그래서 저도 역삼동에 보면은 과거에 월마트 자리가 역삼동 옛날에 지금 바뀌었지만 요즘 개나리 아파트라 그랬거든요. 뭐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다시 건물을 다시 샀지만 그 주변에가 월마트였는데 지금 이마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월마트 글로벌 유통기업 중에 아직도 건재합니다. 자, 월마트 해외 매출은 25%, 또 샘스클럽 10%, 멤버십 기타가 한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직매입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월마트도 지금 3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PL, 제3자 물류, 판매, 서비스 운영은 20%. 참고로 이제 쿠팡이 그만큼 물건을 갖다 많이 지금 물류센터에 풀패치 해놓으면서 물건을 갖다 로켓 배송하고 전국 거점을 커버하다 보니까요. 쿠팡도 지금 제3자 물류, 3PL을 지금 사업화 시켜서 진행하고 일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구독 서비스 프라임 에어 멤버십이 6%, AWS 클라우드 서비스 10% 기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아마존이냐 월마트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저도 방송에서도 했고 토론회에서도 많이 해봤지만요. 결국은 이대로 가면 어디가 이길까요, 박PD님? 아마존, 월마트. 아마존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 지금 참고로 이제 주식 시가총액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월마트가 540조, 아마존이 1788조입니다. 참고로 아마존은 2000조가 넘었다가 저기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하다가 미국의 1등 주식은 아직까지도 애플이에요. 3400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여기는데 매출 규모가 130조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 박 PD께서 얘기한 대로 아마존은 계속 온라인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존의 구매자가 더 많고 그러면 아마존이 어느 순간에 지금 130조의 차액을 줄이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몇 주까지 역전하면 아마존과 월마트 아마 몇 년 후에 좀 달라지는 양상이 빠르면은 한 2, 3년 안에 역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알리바바하고 징동닷컴 하면서 한번 알리바바가 2014년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한국에서는 그냥 요건 여담이제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썼고 일본에는 이제 아이폰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이폰이 나오고 막 할 때 9월 달에 주로 나오잖아요. 이 2014년에 뉴욕에서 상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240조 원이었어요. 상장 가격이. 그 중에 3분의 1이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임 회장이 투자한 게 80조 원이거든요. 근데 그 잘 나가던 알리바바가 2년 전부터 그냥 뚝뚝 떨어져요. 한번 얘기했습니다. 알리바바 4월 27일 날 시가총액 88.32달러로요. 305조까지 떨어집니다. 자, 참고로 최고 전성기 때 뭐 2021년 6월 달에는요. 230달러까지 지금 거의 3분의 1가 날아간 거예요. 엄청납니다. 2021년 1월에 최고치에는 3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0달러가 지금 90달러가 됐으니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아마 전성기 때는 900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근데 지금 이 정도로 3분의 1 토막, 3분의 1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찡통닷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월 27일 날 52.42달러로 113조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하면은 계속 뭐 100달러 이상 90달러 하다가 떨어집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텐센트예요. 그 다음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상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도메스틱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의 스탠다드, 네트워크 확산해서 수익 구조를 계속 갖고 와야 되는데 중국은 유통기업이 글로벌까지 지금 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장벽을 많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서 한국도 중국에 진출해갖고 뭐 철수한 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 유통기업이 진출할 때 보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통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생산 라인을 하면 되지만은 고용 창출도 그 양쪽이 있지만은 국가별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조철이의 통통통 이번 시리즈는요 세계 유통기업 흐름과 상황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방송 좀 안내 방송하면요 다음 방송은 이제 부동산과 요즘 이제 금융 달러 지금 원자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우리 항상 저를 찍어주는 그래요 박 PD님하고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간단한 토크도 좀 늘려니까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철의 통통통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